한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딱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자마자 네. 매파적일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기준금리 상단 이야기를 딱 건들면서 이거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때 일단 숫자로 좀 말이 나오다 보니까는 네. 시장은 좀 안 좋게 반응했고, 즉 연준에서도 이제 이번 달에 50bp 인상할 확률을 70%까지 높여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다음 어제 시장 보시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보다 다우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 얘기는 사실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그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오히려 좀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다음 주 2월 CPI 발표 전까지는 아마 이런 시장이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이 뭐냐? 바로 종목 장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하락 종목 개수가 4배 이상 더 많거든요. 되게 어려운 시장인 건데, 오늘은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결국 이 모멘텀이 집중되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이쪽의 종목들 리뷰 한번 하면서 또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요, 어제 이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저희가 공략한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나리아 바이오가 네. 제가 바닥에 말씀드리고 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2번 공략했어요. 그것도 이제 떨어져서 2번 공략한 것이 아니라 올라왔을 때 또 말씀드린 건데, 그 자리에서만 또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 때 대비해서 지금 한 100%까지 올라와 있는 건데, 그만큼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난소암 억제제, 미국 시장만 6조 원 규모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지금 이 8개의 다국적 제약사하고 이 비밀 계약을 하면서 실제 기술 수출이라도 판권 계약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오늘 같은 적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떤 바이오 쪽의 분위기를 딱 만들어주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은 좋은데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금 아주 세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에 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제가 목표가를 28,000원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돌파를 한 거죠.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28,000원 위에서는 수익까지 좀 보자. 그 다음에 내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매수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오늘도 또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말씀드려볼 거니까 잠시 좀 기대해 보시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아직까지 큰 상승 안 나옵니다. 다만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 나왔고요. 지금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카나리아 바이오도 내용은 똑같은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못 갔던 거였거든요. 이 ABL 바이오도 이 이중항체에 대해서 아직 깃발을 꽂은 기업이 없는데, 이 일상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요, 또 가장 먼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역시나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제가 딱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나노텍 2차 전지 쪽에서 죽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어제 같은 경우는 금양이나 이런 리튬 관련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었는데, 오늘 지금 거의 뭐 상한가 같은 모습 나와주고 있죠. 결국 지금 2차 전지는 이 미국의 IRA 구체안이 언제 발표될지 모릅니다. 임박했고요. 다음 주 유럽판 IRA가 초안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리튬 관련주들, 폐배터리 관련주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오늘도 이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말씀 드려볼 거니까요. 오늘도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이미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들이 또 한 번 슈팅이 나오면 네. 너무나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재료가 중요하다라는 걸 매일같이 반복해서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최현덕 매니저 눈안에 들어왔을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4배다. 요즘 뭐 보면요, 지수가 상승해도 네. 개수로만 따졌을 땐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네. 상승 종목 4배면요. 지수가 2%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수는 보합권인데 지금 하락 종목 개수가 상승 종목 개수보다 4배나 많은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몇 개의 시총 상위 종목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오히려 시장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락하는 종목이 좀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어쨌든 그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한다면 같이 수익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사를 하나 보게 되면은 코스닥 6개월 만에 지금 엄청 급등했는데
계좌가 그대로다. 이 개인들이 아마 계좌가 그럴 겁니다. 2차전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한번 좀 내용을 통해서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올해만 코스닥이 21% 올랐답니다. 근데 2차전지를 빼면은 13%밖에 안 된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그만큼 2차전지가 줄을 잃었다는 이야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이 311조에서 378조로 66주가 올라가는 동안 2차전지 업종을 빼게 되면은 272조에서 310조로 30조밖에 못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2차전지가 다 했다. 상승분의 43%를 2차전지가 했기 때문에 물론 시총 몇 개 종목들은 올라간 건데요. 그걸 따라가는 리튬 관련주라든가 페베트리 관련주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가격 인하, 그러니까 재고가 남아들면서 인하하다 보니까 안 좋았던 건데 가격 인하했더니 주문이 폭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까지 잘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작년 저점 대비해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유럽의 CRMA, 그러니까 미국판 IRA죠.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지금 미국은 구치안이 나올 것이고요. 유럽은 초안 나오는 건데 두 나라 다 이게 지금 이 배터리의 광물은 다 이 어떤 개발 도상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나라 다 지금 이게 나오게 되면은 폐배터리 의무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광물 관련주 올라가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어떤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고 미국에 진출하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2차 전지 빼면은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2차 네. 전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심리가 확 달라지거든요. 네. 그럼 오늘도 무언가 이 유럽판 CRM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2차 전지 중에 하나를 갖고 오신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떤 종목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네. PNT, 대표적인 장비주잖아요. 그러니까 롤트롤 장비인데 네. 우리가 배터리를 이렇게 뭐 뜯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에 돌돌 말려 있거든요. 누가 뜯어봤을까요? 네. 뜯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양박도 그렇고 금박도 그렇고 이제 돌돌 말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채워놓는 건데 그 돌돌 말려 있는 거를 이제 롤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네. 롤트롤 장비를 만드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 바로 PNT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야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보는 거고 또 유럽에 진출해야 유럽판 IRA 수혜를 보는 건데 그래서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설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롤트롤 설비 기술에 있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 PNT입니다. 그러니까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든 유럽을 진출할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PNT인데 지금 소재 기업도 올라간 거 비한다면 PNT가 아직 못 올라가 있죠. 그런 데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지금 수주처가 SK온인데 LG엔솔 그다음에 삼성 SK 다 들어가고 지금 그 SK온이 포드하고 합작한 그 배터리 회사가 바로 이 블로볼이거든요. 근데 블로볼량 대형 수주가 얼마 안 남았다.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블로볼의 어떤 사정이 있다 보니까는 수주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이 블루볼이 지금 그 투자를 받아갔고요. 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블루볼 쪽에서 지금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PNT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뭐 시간 문제인 거죠. 좀 나올 가능성이 꽤 큰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계산해 봤더니 이 블루오볼에서 지금 총 129기가와트시 생산 설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요 전공장 설비를 보게 되면 1조 5천억 정도의 수주가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2023년도 영업이익만 1,006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적과 수주랑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PNT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롤트롤 장비에 있어서 국내 1등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소재 기업들이 진짜 뭐 천장 돌파하고 올라갔지만 PNT 같은 경우는 인제 1차 상승 나와가지고요. 어떤 중요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SK온과의 어떤 합작사, 이 블로볼의 그 어떤 수주 얘기 나온다면 당연히 올라갈 텐데 그 기대감에 먼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58,500원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8,300원으로 어제 중간 정도를 손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8,500원, 손절가는 48,3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최현정 매니저님이 이제 종목 설명할 때 인자라는 이야기 나오면은 정말 이제 시작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인자라고 하나요? 네, 인자 시작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는데 한번 PD 1차 상승 나왔고요.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기다려보겠다. 목표 주가, 손절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지 이번에도 키워드를 통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키워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동화 산업전. 이게 그 코엑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코엑스의 전간에서 지금 아시아 최대 규모 자동화 산업전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아시아 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 팩토리 이 오토메이션 월드라고 해서 그 2023이 막이 올랐다. 그래서 뭐냐면은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뭐 로봇 기업이든 뭐 자동화 설비 기업들이 참가를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로봇이라든가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는 겁니다. 근데 국내 기업도 500개가 참여를 했고 아시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술이 나오냐에 따라서 로봇 관련이 급등할 수 있겠죠.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데 시제품을 시연하고요. 이 자동화 신기술 어떤 향연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국내외 500개의 기업이 참여했고요. 참가 인원만 5만 명 넘고요. 지금 코엑스 전관 A, B, C, D 홀에서 열리기 때문에 가장 크게 열리는 거고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서 뭐 자동화 부품부터 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로봇, AI까지 다 소개가 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거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국내 기업들이 로봇 신기술을 공개한다는 건데 여기에 뭐 로보티지라든가 뭐 우리 국내 굴지의 이 로봇 기업도 참가하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신기술에 대한 호응이 또 좋게 나온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미 이런 로봇 쪽에서는 뭐 삼성, LG부터 많은 기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시장 커졌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혜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종목을 또 오늘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갖고 있는 로봇주들의 주가가 그리 좋지 않다라고 시청자분들이 말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이 종목 한번 예의주시해 보세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입니다. 네. SBB테크. 이 종목이 우리 정수지 아나운서가 못 사서 굉장히 배 아파한 종목이거든요. 지금 사라고 하십시오. 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제가 25,000원대 말씀드렸던 건데 네, 맞아요. 지금 꽤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대장은 대장일 수밖에 없는 게 감속기, 그러니까 이 감속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 회사는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만 한 5개 있는데 그거를 지금 실제 상용화시켜서 가장 많은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SBB테크가 유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감속기가 원래는 일본 시장에서 독점하던 건데 국내에 한 4-5개 기업들이 이제 이 국산 기술로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걸 상용화시켜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 이 최대 규모의 캐파를 마련해둔 기업이 바로 SBB테크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감속기 기업이지만은 지금 SBB테크는 올라가 있는 겁니다. 감속기 생산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일단 로봇에서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배터리고요. 배터리가 이 어떤 생산 비중이 40% 차지하지 않습니까? 로봇의 핵심은 감속기고요. 감속기가 생산 비중이 40% 차지하는데 이 감속기를 국산화시켜서 지금 우리나라 최대 규모 캐파를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산 캐파가 1.2만 대인데 지금 5.2만 대로 지금 키워놓은 거고요. 정부가 가진 소형 감속기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몇 개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 이미 생산 시설을 다 갖춰놨다는 이야기고 지금 테스트 및 양산화 노조 진행 중이나 나와 있는 건데 이 주요 고객사의 어떤 그 웨어러블 로봇이나 FPD 이송 로봇 감속기 테스트를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이거든요. 삼성과 논의하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글로벌 완성차 스위트 시블 트림의 감속기 적용을 목표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감속기 중에 또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SBT만한 게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연 갈까라는 건데 올라오고 나서 최근 조정을 받았거든요. 보통 요새 보시면 이 올라온 상황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땐 최소한 다시 한번 신고점까지 올라갈 때 로봇이 올라간다면 아마 SB테크 가장 먼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61,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B테크 목표 주가는 61,000원, 손절가는 5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주가에 대해서 나는 너무 높아서 손이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다. 최근에 추세가 가는 아이들이 잘 간다라고 해서 나는 지금 그럼 살짝 밀렸을 때 사겠다라는 그렇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 하에 잘 짚어보세요. 하지만 저희는 SBB테크의 그 모멘텀에 집중을 해봤고요. 네. 그 외 시장 이야기는요?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요.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를 공략할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이오 쪽도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이버 밴드에도 데이터 올려놨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도 최현덕 매니저 검색하셔서 데이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현덕이 덕분에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